안녕하세요. 매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만 놀란 건가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럼 이 대표는 이제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을 줄 알았지만 숨통은 트였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삶 자체가 돈키호테네요. 돈키호테라고 하면 이 대표 행보가 보통 정치 문법과는 다른 예측 불허여서 평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 대표의 정치 생명 자체가 예측 불허인 것 같습니다. 가벼울 줄 알았던 선거법은 중형이, 유죄일 줄 알았던 위증교사는 무죄가 나왔고요. 식물인간 상태가 될 줄 알았던 이 대표의 정치 생명도 이제는 예측 불가능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푸는 법정모독, 최적의 아이템을 만났습니다. 일단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은 번셈이죠.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살아날 방법을 연구할 것 같습니다. 그게 산소호흡기든 심장 충격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대표는 이제 불쌍한 희생인 건가요? 정적 중인 뭐 이런 걸 시달리는. 혹시 드라마 돌풍 보셨어요? 지난 6월에 나온 넷플릭스 정치 드라마인데요. 거기에 운동권 출신 인권 변호사를 했던 장일준이란 인물이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잘못을 했을지언정 뻔뻔하게 우겨라. 그러다 보면 진실을 목격한 사람도 자신의 기억을 의심할 거다. 이런 취지의 무서운 말이죠. 냉정하게 말하자면 저는 이 대표가 단순하게 정치적 희생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줄타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검사들이 없는 걸 지어낼 수는 없겠죠. 이번에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까지 기소됐으니 이 대표 재판만 5건입니다. 이 대표가 청백리였다면 기소당하는 일은 이보다는 적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서 이 대표의 잘못 유무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정적 죽이기로 계속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다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그런 주장에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말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네요. 이 정도면 거의 터미네이터급 아닙니까? 위백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더라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징역형을 받고 나와선 역사에 남을 장면이다. 정치적 희생양이란 걸 강조했다면 25일 1심 판결 뒤에는 국민의 고통에 비하면 자기의 어려움은 바닷속 좁쌀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과는 다른 어떤 대인배의 느낌이랄까요?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과 정부를 콕 집어서 말했잖아요. 난 안 죽는다. 나 이재명이야. 이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선거법도 그렇고 위증교사도 그렇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지옥과 천당을 오가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살아온 이력을 보면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과거를 볼까요? 성남시장 시절에 사이다 발언으로 확 떴죠. 그래서 2017년 대선 후보로 출마했지만 결국 3위로 끝났습니다. 변방으로 밀려가겠다 싶더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이 터지고 유력했던 차기 주자 이낙연 전 총리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로 문바들이 등을 돌리면서 이 대표가 바로 유력 주자가 되죠.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해야 할까 가장 큰 메리트인데.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장동 의혹 같은 대형 비리 의혹이 터졌는데도 결국 이낙연 전 총리를 제치면서 팬덤이 있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을 했습니다. 20대 대선 패배했을 때도 끝이다 싶을 때 재보궐선거에 나와 의원 됐죠. 당대표도 연임했죠. 정치권에선 참 보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위증교사 위반 관련해서 유죄, 실형을 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네,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 혐의 피고인 김진성 씨와 통화해서 했던 기억을 상기해보세요. 이런 표현들이 이 대표가 원하는 대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보기엔 무리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그때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그걸 보면 제가 더 그러죠, 그러죠.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예,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김 씨가 작성한 진술서 등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영장심사 때 위중조사 혐의에 대해 소명됐다 뭐 이렇게 해서 더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건가요? 일단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를 판단할 때는 아무리 심사가 길어도 24시간이 채 안 되거든요. 짧은 시간 검사와 변호인 측 설명을 듣고 기록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재판 과정에선 증인신문 절차도 거치고 판결문을 써야 하니 논리 흐름도 살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심사 때 판단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또 영장전담 판사와 1심 판사는 다른 사람이니까 판단이 다를 수 있죠. 1심 재판과 2심 재판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잘해야 벌금은 80만 원이라든가 선거법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선거법 같은 경우 대통령 선거라는 점,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당송이니까 전파성이 높다는 게 형량을 높인 이유고요. 이 대표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실형 이상 하셨나요? 선거법 선고는 제 예상보다는 형량이 좀 세게 나와서 놀랐고요. 제가 법조팀장일 때 이 대표가 기소됐는데 당시에도 법조인마다 의견도 좀 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벌금형 예상이 많았고요.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저는 판사가 이런 판결은 못할 줄 알았어요. 판결 여파로 자신에게 악플이 쏟아질 수도 있고 집 앞에서 매일 이재명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일 수도 있잖아요. 부담스럽죠. 더욱이 차기 유력 주자의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민주당이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반납해야 하는데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판결이라 솔직히 재판부가 이렇게 세게 선고할 줄은 몰랐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보통 1심에서 나온 선고가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하진 않습니다. 상급법원이라고 해도 하급법원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충분한 근거 없이 무죄 판결을 내리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100%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한발 빼시는 건가요? 아니, 빼는 건 아니고요. 진짜 재판 결과가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저도 좀 신중하게 될 수밖에 없네요. 선거법 같은 경우 조작했다의 목적어를 사진으로 볼 건지 볼프로 볼 건지 2심에서 다퉈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말대로 백현동 사업 결정에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나온 공문들을 보면 제가 취재할 때도 직접 봤었는데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것 같아서 판단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증교사는 검찰 쪽에선 대놓고 위증해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시킬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 등을 더 입증해야겠죠. 저는 판결문에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교사 행위를 할 당시 김 씨가 증언을 할지 말지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지 안 정해졌기 때문에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부분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말대로라면 이 대표가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해달라고 해야지만 위증교사가 된다는 건데 지나치게 위증교사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위중교사 문제를 한숨 돌렸고 이 대표는 이제 진짜 선거법 항소심에 올인 이런 건가요? 다른 혐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선거법만 놓고 보자면요. 이 대표가 식물인간이 돼도 살아있는 척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입니다. 돈이 434억 원이 걸렸는데 무조건 이 대표가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희생양, 정적 죽이기의 피해자라고 강조하고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불법 부당하다고 때리는 거겠죠. 근데 피선거 박탈이 돼버리면은 뭐 이제 살아있는 척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선거법은 633 규정이 있거든요. 기소 후에 1심까지 6개월, 2심, 3심까지 각각 3개월입니다. 그런데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안 지켜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미 1심도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다만 2심은 좀 더 속도가 빨라질 것 같긴 합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25일에 이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언급했더라고요. 전국에 고삐를 주겠다는 거겠죠. 또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전날과 당일에 선거법 개정안을 2건이나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이걸 통해 면소받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민주당의 올해 2분기 중앙당 수입 지출 총괄표를 보니까 현재 재산이 약 69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산술적으로 434억 원을 반환할 수는 있겠지만 당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당사를 팔아야 그 돈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딸이라는 핵심 지지층이 있으니까 모금운동을 벌이면 아마 당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 사법 리스크를 끌어안고도 이 대표 정치도 이제 계속 되겠네요. 민주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자꾸 비교하고 트럼프 당선인 이야기를 괜히 꺼낸 게 아닙니다. 특히 배심원단 유대평가를 받은 혐의만 34개,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 문서 유출 등 형사사건도 4건이나 되는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 당선된 모습이 이 대표와 민주당엔 롤모델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대선은 0.7%포인트 차로 졌고 곧바로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되고 총선까지 압승하고 유권자에게 이 대표의 흠결이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겠죠. 이 대표가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 건가요? 애초에 국회의원 선거 나오고 당대표 나올 때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잖아요. 측근들 이야기 들어보면 갈 때까지 가겠다. 싸울 결심은 한 것 같습니다. 갈 때까지 간다고 했으면 어디까지? 제가 한 달쯤 전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우 의원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정 의원 얘기는 재판 결과는 무조건 무죄가 나오고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이재명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변방에서 시작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이 지난 대선만 봐도 아예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포기할까요? 절대 못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번 판결로 당분간은 민주당에서 포스트 이재명 안 나오겠네요.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1승 1패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일명 삼총 3김이잖아요. 이분들이 이 대표 같은 돈키호테 스타일은 아닙니다. 먼저 삼총을 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실세 총리였지만 친명의 성벽을 넘기 어려운 문재인 정부 2인자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관리형 정치인으로 호인이지만 이미 잊혀진 존재가 아닐까요? 김부겸 전 총리는 성향이 다소 무색무취하고 대중적으로 임팩트가 약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3김을 살펴볼까요? 김동연 지사는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경기지사로 활약하고 있지만 기재부 근무 시절부터 인덕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친문지정의 황태자로 불렸죠. 하지만 드루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정치적으로 재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리틀 노무현으로 불렸죠. 하지만 이미 때를 놓쳤고 이미 존재감은 상실된 상태로 보입니다. 냉정하게 6명을 다시 봐도 이재명 대표 기세를 꺾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냥 병풍 수준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새로운 구심점을 찾느니 차라리 점찍은 이재명 대리인 체제가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 이제 슬쩍 꼬리 올리다가 김이 팍 세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표정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다시 좀 울고 있지 않을까요?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적대적 공생관계잖아요.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이 대표가 있어서고 이 대표가 많은 사법 리스크에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것도 윤 대통령이 있어서라고 하죠. 선거에서 무승부 결과가 나온 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은 탄핵 공세를 다시 강화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도 이제 좀 준비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글쎄요, 용산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공식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임기 후반에는 여의도와는 좀 거리를 두고 양극화 타개 등에 집중하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반사이긴 뭐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돌풍에 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정치는 산수가 아니야. 수학이지. 변수도 있고 상대가 모르는 미지수도 있어. 정치는 산수가 아니거든요. 정말 뜻밖의 이 시국의 국민의힘에선 당원 게시판 논란이 한동훈 대표를 또 흔들고 있습니다. 만약 한 대표의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서 윤 대통령을 비난한 게 맞다면 한 대표도 여권 내부에서 크게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한 대표가 여권 내에서 계속 차기 주자 입지를 굳히려면
이 대표를 공격해야지 윤 대통령을 공격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야 야당의 몰락을 관전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15일에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권에 호재가 생기니까 바로 여당 내에 분쟁이 생겼잖아요. 악재가 생기면 다시 뭉쳐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이제 한 대표 대응 모습이 이제 한동훈 같지 않다. 뭐 이런 거 맞는 거 아니에요? 한 대표가 아니잖아요. 유명이라면 이제 바로 반박을 하고 올렸을 건데. 저도 한 대표가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게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아는 한 대표라면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친윤 진영에서 공격을 해도 당하고만 있는 게 분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인지 부인을 못하는 건지 좀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한 대표가 과거 검찰 수사에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왜 안 알려주냐 이런 야당의 공격에도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좀 더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독하자면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자 민주당은 미친 판결, 정치 판결이라고 했죠. 그런데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사필 규정이라고 180도 다른 평가를 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내 입맛에 맞다고 안 맞는다고 평가가 달라져선 안 됩니다. 그럴수록 사법의 정치화가 가속화될 뿐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치권이 흔들지 않아야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법정모도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